네, 안녕하세요. AI 시대 학술 정보 활용, 똑똑하게 찾고 제대로 쓰자.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원병목 교수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믿을 만한 학술 자료 RISS를 통해서 논문을 탐색하고 글쓰기 과정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AI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과 연구 윤리, AI 활용한 글쓰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의는 과학 논문 쓰는 법이라는 교재를 참조해서 강의가 구성되어 있고요. 네, 원래 저는 이제 논문이란 무엇인가부터 A, B, C, D 논문 작성법, 그리고 이제 AI 활용 방법, 논문 투구와 심사 대응, 연구 윤리 이런 내용들을 강의를 해왔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논문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논문 작성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ABCD 논문 작성법이라는 논문 작성법 기본 원리를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먼저 A는 after completing research, 그래서 연구를 마친 후에, B는 based on well organized figure and table,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그림과 표로 잘 정리한 후에, C는 compose your manuscript from title to conclusion logically. 제목부터 결론까지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원고를 작성하는 논문 작성 방법. 마지막 D는 digital tool are incorporated. 디지털 도구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연구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논문 작성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그림의 이제 맨 왼쪽은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렬로 이제 연구 계획을 작성을 하죠. 근데 실제 연구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가운데처럼 첫 번째 연구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가지를 통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연구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근데 왼쪽의 그 가지는 이제 성공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어떤 이제 계속 어떤 성공적인 데이터를 얻는 경우. 이 연구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출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공적인 이제 스토리만 모아서 이제 결과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모아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이라고 하는 글은 성공적인 이야기만 전달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연구가 다 끝났을 때 우리가 그걸 모아서 우리가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구자의 삶은 우리가 탐험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지의 길을 우리가 개척해가는 탐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질문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연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연구의 결과물을 글로 정리해서 독자들에게 이제 논문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연구를 했고 훌륭한 논문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이제 진로 개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훌륭한 논문을 쓰고자 한다면 훌륭한 연구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제목이 있고 초록이 있고 본문에 해당하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참고문헌, 연구사사, 보충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그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원고 작성이 다 끝났다고 해서 논문 작성이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이제 학술지에 보내서 계절 승인을 받아야 이제 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논문 심사라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연구자가 이렇게 원고를 작성을 했으면 요걸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저널에 보내서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동료 전문가들에게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격한 심사를 받을수록 우리가 이제 더 이제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연구 결과물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구 논문은 연구자가 연구한 주제에 관해서 작성한 글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그 연구의 결과물을 논리적인 글로 정리해서 학계에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연구자가 과학자가 연구의 결과물을 독자에게 글을 매개로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저자가 논문이라는 이 글을 매개로 독자에게 학문의 그 이제 결과를 학문의 성과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다. 그 저자와 독자 사이의 학문적인 소통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쓰기가 이 논문의 이제 하나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글쓰기의 기본은 우리가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 독자 사이에 우리가 학문적인 소통을 이루도록 하는 매개. 그렇게 할 수 있는 글. 그래서 이제 저자와 독자 사이에 기본적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형식이 바로 이제 기본적인 약속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논문의 기본 형식은 제목, 저자, 초록, 서론, 본론, 결론, 참고 문헌 이런 이제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 자,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저자, 독자 사이에 생각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학 논문은 제가 이제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명확하고 간결하고 정확해야 된다. 명확하다는 거는 이제 모호하지 않다는 뜻이고, 간결하다는 것은 장황하지 않다는 뜻이고, 정확하다는 건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글쓰기, 과학 논문은 명확하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짧은 단어와 문장으로 저자의 그 이제 의도를 정확하게 글로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논문은 더 많이 읽히고 인용되고 과학자의 명성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연구도 하셔야 되고 개인적인 삶도 사셔야 되고 우리는 이제 가능하면 신속하고 빠르게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헌 조사가 중요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유로 어떠한 주제로 어떻게 연구를 시작을 할 거냐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문헌 조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RISS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똑똑하게 논문을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문헌 조사는 왜 하는가? 자, 학문에는 이제 계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계보 어떤 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논문의 서론에서 자, 이번 연구가 다른 연구와 이제 어떤 관련이 있고 이 학문의 계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독자에게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관련된 문헌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빠뜨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정확한 계보를 그 역사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문헌 조사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5가지 목록의 문헌을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최초 논문. 그러니까 이 연구를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대가의 최신 리뷰 논문. 자, 어떤 분야든지, 어떤 학문 분야든지 그 분야에 어떤 대가가 계실 겁니다. 그 대가가 쓰신 최신 리뷰 논문, 거기 이제 모든 역사가 다 이제 그 종합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최상위 저널의 관련 논문, 뭐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모든 연구자가 인정하는 최상위 저널에서 관련 주제로 논문이 발표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열심히 그러한 논문들을 찾아내셔서 인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또 이제 좀 전략적으로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다 쓰셨으면 그 논문을 이제 그 어떤 저널에 보내시겠죠. 그 저널을 이제 목표 저널 또 타겟 저널이라고 불러요. 자, 목표 저널을 또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련된 문헌들을 인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그 목표 저널에 이제 여러분의 그 이제 논문을 이제 투고하실 건데 자,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 이제 에디터나 리뷰어에게 논문을 이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연구가 여러분의 논문이 그 목표 저널과 잘 맞는다. 그렇죠? 논문의 그 적합성을 주장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전략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여러분의 이전 관련 논문.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서론에서 자, 이번 연구에서 우리가 이제 풀려고 하는 어떤 그 주제는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돌파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전 그 이제 관련 논문들을 인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제 5가지 기준의 논문을 여러분 찾고 정리하고 이제 인용할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누가 최초로 논문을 이제 이 연구를 시작을 했는지, 이 연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목표 저널과의 연관성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돌파해야 될 문제가 뭐고 우리가 풀어야 될 질문이 뭔지,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풀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문헌조사. 그럼 이제 빨리 우리는 하고 싶다는 거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소개할 방법은 키워드를 조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논문을 찾는 방법. 자, 이거 이제 논문 검색 툴을 우리가 이제 논문 검색 엔진이죠. 구글 같은 엔진을 사용해서 기존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적절히 조합해서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AI 검색 도구를 우리가 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문헌 조사를 마친 후에는, 자, 이거 이제 논문의 주요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이 높은 문헌들을 따로 이제 그 정리를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문헌 목록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 작성 준비를 이제 완료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찾은 그 논문을 여러분이 빨리 이제 읽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 2가지 방법이 있겠죠. 먼저 빨리 읽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천천히 또 이제 정확하게 정독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2가지 방식을 여러분이 동시에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이제 처음에는 빨리 읽고 관련 문헌을 빨리 이제 그 이제 모으셔가지고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와 관련된 핵심 문헌을 이제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정확한 관련 문헌을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찾고 검토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연구가 필요할 거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파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연구 수행 방법을 우리가 또 활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본질적인 도전과 과제, 어떤 과제, 이 분야에서는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떤 이제 그 돌파구가 필요한 과제가 뭔지, 도전이 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이제 연구를 설계해야 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많은 힌트를 얻게 돼요. 연구 주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연구 방법을 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연구 결과를 어떻게 또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거냐, 그 전략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는 우리가 사실 문헌에서 문헌 조사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문헌 조사는 그래서 연구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문헌 조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논문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 그 방법을 이제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연구자의 굉장히 절실한 기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헌을 이제 인용해야 되는 이유. 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자, 논문에서 저자는 현재 연구와 이전 연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연구자의 논문과 이제 우리들의 이번 그 논문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뭐냐, 이걸 정확하게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현재 연구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비교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논문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인용을 하는 건 이제 필수겠죠. 그 다른 논문을 인용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연구가 어떻게 다른지 강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용하지 않고 다른 논문에서 텍스트나 중요한 아이디어 몰래 가져오면 이거 표절인 거죠. 이 인용은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인용은 이제 우리의 그 네, 그래서 이제 인용은 이제 주장과 설명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인용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 네, 표절을 방지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연구자들의 그 목소리를 빌려서 이 연구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새로운 기여를 우리가 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헌을 빠르게 우리가 따라잡는 방법. 자, 연구자는 항상 새롭게 발표되는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추적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연구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 분야를 따라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지금 연구와 관련된 핵심 문헌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적하고 추적할 수가 있는지. 자, 첫 번째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우리가 자, 저널에 그 학술지에 가셔 가지고 이메일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여러분의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새로운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해 줍니다. 자, 요거 RISS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요. My RISS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관심 저널에 새로운 어떤 출판된 논문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여러분의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몇 개의 목표 저널을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그 저널을 구독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RISS에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저널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저널을 여러분이 그 정기적으로 가셔서 출판 그 논문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새로운 이제 출판된 그 논문의 정보를 여러분이 신속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오늘날 소셜 미디어는 정보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해당 분야의 저명한 저널이나 아니면 이제 연구자 그 학자가 본인들의 연구를 SNS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빠르게 그렇게 이제 그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관심 있는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 아니면 어떤 뭐 저명한 학자가 있다면 그분들을 팔로우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연구 논문이나 이제 연구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키워드를 조합해서 문헌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건 이제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를 조합해서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따옴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키워드를 활용해서 이그젝트하게 그 단어가 포함된 문구, 그 문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문헌을 빠르게 찾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RISS에도 동일하게 요 따옴표를 활용해서 정확한 그 문구가 들어가 있는 문헌을 여러분이 빠르게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자, 세 개의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세 개의 키워드를 이렇게 따옴표, 컴마, 따옴표, 컴마.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세 개의 키워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헌들을 이제 정확하게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얼마나 정확하게 선택을 하느냐, 그걸 여러분이 이제 훈련하셔 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문헌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법은 AI 논문 검색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AI 챗봇 이 검색 엔진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SCI 스페이스를 이제 제가 활용을 해 봤는데 뭐 이거는 뭐 굉장히 논문 검색을 잘해 줘요. 그리고 구글 계정이 있으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넓게 찾아주는데 조금만 이제 훈련을 해 주시면 학습을 해 주시면 관련 이제 분야의 논문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으신 그 논문 목록을 엑셀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RISS 시스템. 이건 이제 일반 그냥 구글이나 구글 스콜라보다는 훨씬 더 논문에 집중해서 관련 이제 그 학술 그 정보를 여러분이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조합하는 방법, 그다음에 RISS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더 이제 개인화하는 그런 방법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문헌을 이제 찾으셨으면 제1 저자 이름, 학술지, 그다음에 연도 요렇게 이제 파일 이름을 정하셔 가지고 이제 보관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제 문헌 조사를 다 하셨으면 문헌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핵심 문헌은 또 따로 관리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정독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그 지식으로 만드셔가지고 논문 작성에 활용하시고 연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이제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 저널 클럽이라고 하는 연구 미팅을 통해서 동료들과 같이 최신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이제 연구 미팅, 그걸 이제 저널 클럽이라고 해요. 자, 이 저널 클럽은 대표로 한 분이 그 논문을 읽고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나머지 청중은 아직 논문을 안 읽었지만 이제 논문을 듣고 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 논문에 대해서 또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문 그 심사자의 역할을 또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 논문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 저널 클럽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논문의 제목과 출판 정보, 주 저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서론에 보면 이제 연구가 왜 필요한 건지 정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 결론을 가지고 저널 클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표자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자가 조금 발표를 못해도 이렇게 비난하면 하시면 안 돼요. 예, 좀 이렇게 분위기를 밝게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저널 클럽을 통해서 논문 이해도와 발표 실력을 기를 수가 있고, 또 듣는 분들은 비판 능력을 이제 기를 수가 있겠죠. 이제 아주 좋은 그 논문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저널 클럽을 통해서 문헌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가 있고 연구의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제목, 그다음에 서론, 방법, 결과, 결론, 주요 그림 하나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이제 저널 클럽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좀 짧게 연구 윤리에 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AI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실 텐데 연구 윤리를 그러니까 위반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떤 점이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AI는 논문 검토, 논문 작성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AI 그 사용하실 때 영어로 이제 논문을 쓰기도 하시고 읽기도 하셔야 되는데 이 언어가 이제 장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들에게 이제 언어 장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많은 연구자들이 AI 기반의 툴, 그래멀리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많이 쓰시는 퀼봇이나 챗GPT를 많이 쓰시죠. 자, 나머지는 큰 뭐 문제가 없는데 요 챗GPT는 생성형 AI인 거죠. 그러니까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는 저자가 이제 요만큼 썼는데 AI가 이제 이만큼 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 윤리 그러니까 위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논문 쓸 때 오버리프나 디벨, 그래멀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어요. 이제 이거 챗 GPT를 그 생성형 AI를 쓰시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구 윤리 그러니까 위반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실 때는 뭐 여기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영어를 좀 이제 편집하시고 필수 단어가 이제 그 이제 완전한지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이제 작성하실 경우에는 언어 번역을 하시고 이제 뭐 우리말과 영어 사이의 어떤 교차 확인 뭐 이게 언어의 그 장벽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 퀼봇 뭐 딥L 그다음에 그래멀리 이런 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AI 툴을 활용할 때 이제 주의할 사항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AI 챗봇을 사용하실 때 자, 여기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AI 챗봇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했다라고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챗 GPT가 만든 그 결과물은 불완전하고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 그 저자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챗 GPT가 만든 텍스트는 그냥 그대로 갖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잘못된 인용,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본 문헌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공동 저자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윤리적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저자가 온전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연구자의 창의성과 깊은 사고를 억누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네이처 출판사 마찬가지로 두 가지 공동 저자를 인정할 수 없다, 사용 여부를 밝혀야 된다. 이런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그 논문 검색 도구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SCI 스페이스라는 도구,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네이처 자매지의 편집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몇 가지 그 코멘트를 한 게 있어요. 근데 AI는 언어 보조 도구로서 유용하다. 데이터 해석이나 연구 결과 생성에는 이건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AI는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자가 될 수가 없다. AI는 뭐 데이터나 결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가 전적으로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원고 내용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전체를 다 업로드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제 주의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보조 도구로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사용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런 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언어 번역기를 활용할 경우에는 영어 논문을 작성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자, 생성형 AI 뭐 이게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제 그 발전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과학 연구의 진화를 더 가속시킬 것은 이제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연구자가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AI 활용, 생성형 AI 활용 계속 증가할 거고, 우리는 이제 정확한 사용에 대한 이해와 적응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RISS도 요거 이제 생성형 AI가 와 이제 아마도 기능적으로는 결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RISS 시스템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아마 생성형 AI와 같은 그런 환경을 아마 이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연구자는 질문 기반 탐색, 그 질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문헌 자동 요약해주고 연구 흐름 분석해주고, 요건 이제 우리가 도구적으로 그러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최종적인 그 어떤 그 결정, 이건 이제 우리 연구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화, 개인 문서 관리 자동화, 이제 이런 서비스가 아마 곧 그런 기능들이 확장이 될 겁니다. 근데 AI는 이제 관련 문헌 찾아주고 핵심 결과 요약해주고 이런 이제 내용들은 굉장히 잘해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구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AI가 할 수 있는 기능, 우리가 또 연구자가 해야 되는 그 역할, 그 사이에 이제 연구 공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건 AI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는 단순 검색 뭐 기술을 우리가 그 습득하는 것보다도 더 연구의 질문을 더 명확하게 하고 그더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AI가 정리한 정보를 우리는 또 정보를 또 검증해야 되고, 또 이제 연구의 학문적 기여에 대해서는 계속 깨어 있는 그런 마인드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의 능력, 연구자의 그 생각하는 능력, 기술, 이걸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RIS에서 좀 더 똑똑하게 문헌을 찾고 잘 이제 읽고 정리하고 AI를 활용해서 논문 검색도 하고 정리하는 이런 기능들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요. 네, 질의응답 혹시 있으시면 네. 네. 해외 논문을 볼 때 번역된 걸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마찬가지로 뭐 AI 요즘 뭐 챗GPT나 아니면 딥L이나 뭐 이게 번역은 이제 굉장히 기능이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번역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거의 뭐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서 논문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제 전문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이 생성형 AI 그 툴이 잘 못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분야에서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 이제 AI가 좀 잘못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네. 최상위 저널. 뭐 모든 연구자가 인정하는 최상위 저널, 이제 뭐 네이처, 사이언스, 셀, 또 분야마다 뭐 이제 물리학 분야는 피지컬 리블레터, 화학 분야는 이제 뭐 잭스, 그런 분야들이, 그런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그 탑 저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AI의 질문을 또 하셔도 좋은데요. 그 모든 연구자들이 이제 인정하는 전통적인 최상위 저널, 그런 저널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네네. 목표 저널, 투고 저널을 어떻게 할지, 예, 잘 모르시겠죠?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는 본인이 이제 논문을 다 쓰셨으면, 이 정도의 데이터 퀄리티와 텍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저널에 내가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적절한 여러분의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최상위 저널부터 이렇게 이제 투고를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제 투고했다가 이제 거절받고, 투고했다 거절받고, 이런 이제 시행착오를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럼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정도의 데이터하고 이 정도의 이제 연구 결과물이면 어느 정도의 그 논문을 내가 좀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안목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목표 저널, 타겟 저널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관점이 지금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지도 교수님 또는 이제 연구 책임자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네, 목표 전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고요. 네, 뭐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그런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